네, 다음 키워드도 역시 다음 키워드는 누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누구냐? 배우 조재현 씨. 조재현 씨에게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런데 그 결과는 네,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 내용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성년자였습니다. 2004년이었는데요. 배우 조재현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여성 A 씨가요.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패소 판결이 나왔네요. 이번 판단의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박주희 변호사께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2004년에 이제 있었던데 그 당시에 피해자가 본인은 미성년자였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소송 자체가 제기됐을 때부터 조재현 씨는 당연히 이 범행을 부인을 했고요. 추가로 이제 반박했던 부분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됐다 이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민법에서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있은 지 10년 그리고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. 근데 이 범행 자체가 2004년에 있었고 네. 소송 제기 자체가 2018년에 제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이미 10년이 지난 뒤에 이 소송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. 소멸시효가 도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 조재현 씨의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. 예.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쟁점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? 근데 성폭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에서 과연 기산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인데요. 사실 이제 불법 그 성폭행 자체는 2004년에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런 자신의 이전 정신적인 손해 같은 게 계속되고 있었고 예. 이게 특히 미투 사건으로 이제 조재현 씨가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손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. 그때로부터 나는 3년 안에 제기가 된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법원의 판결이 조금 일관되지는 않습니다. 그 작년에는 뭐 어렸을 때 테니스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예. 성인이 되어서 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에서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인이 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예. 그때부터 손해를 알았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의 소원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요. 예. 또 이윤택 전 감독의 예.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이 소멸시효를 좀 조정을 해주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.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. 예, 소멸시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. 이제 다른 사례들을 들어서 비교를 좀 해주셨습니다.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? 그래서 이게 이미 2018년 미투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 조재현 씨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좀 대중은 깜짝깜짝 놀랄 일종의 사회 고발이 등장을 했죠. 정치인도 있었고 이 중에 연예인도 있었고 여러 분야입니다. 또 이제 그 사이에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도 이제 있습니다.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. 이런 상황에서 조재현 씨 사건이 굉장히 좀 주목됐던 사건이거든요. 근데 조재현 씨는 이제 부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또 전 떠오르는 인물이 최근에 코로나19로 라트비아 해외에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도 있습니다. 예.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. 한 명은 이제 배우고 감독, 한 명은 이제 해외를 전전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점이 또 다른데,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이 성범죄에 있어서도 공소시효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예. 이 사건이 같은 결은 아니지만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때도 나왔어요. 왜냐하면 상당히 늦게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뭐 보니까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. 거기는 또 검찰이 공범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아 살해라든가 아동 학대 부분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공소시효도 확대되고 법 제정까지 오늘도 통과되는 법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성에 대한 사실은 이게 인격 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는 그 성범죄의 공소시효라든가 혹은 뒤늦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묻혀 있다가 터져 나왔을 때 그럼 처벌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현 시대에 맞는
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. 예, 그 평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. 오늘 사건 큐브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